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가져왔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한 주식 강좌 자료를 바탕으로 캔들 차트의 세계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오르내리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숨겨진 정말 치열한 시장의 전투를 읽어내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식 차트를 그냥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기록으로 보는 거죠. 이 관점을 딱 장착하는 순간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캔들, 이 봉 하나하나가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는지 그 언어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캔들이라는 걸 딱 보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전투가 시작된 가격, 그리고 종가, 전투가 끝난 가격, 또 그날 하루 동안 가장 높이 올라갔던 고가와 가장 낮게 내려갔던 저가. 이 네 가지만 봐도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캔들의 색깔, 즉 양봉과 음봉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렸다는 걸 넘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흔듭니다. 이 오래된 강좌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이 10벌건 장대 양봉을 보면 마치 투우사의 붉은 천을 본 소처럼 흥분한대요. 반대로 10퍼런 음봉을 보면 공포에 질리게 되고요. 이게 바로 캔들이 가진 무서운 심리적인 힘입니다. 자, 이제 낱개의 캔들이 아니라 이 캔들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더 큰 그림, 바로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별 병사들이 모여서 어떤 진영을 갖추는지, 그리고 그 진영이 앞으로의 전쟁 흐름을 어떻게 예고하는지 그 서사를 읽어내는 거죠. 수많은 패턴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 석별형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상승의 축제가 끝나고 밤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별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패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마치 한 편의 짧은 드라마처럼 아주 명확한 3막 구조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3단계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3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첫째 날, 매수 세력이 압도적의 승리를 거둡니다. 둘째 날,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마지막 날, 매도 세력이 결정타를 날리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세 캔들의 조합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락을 예보하는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신호도 있겠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이 강좌에서 아주 강력하다고 강조했던 상승 지속 패턴, 바로 고가놀이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말 그대로 높은 가격대에서 여유롭게 논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규칙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강하게 치고 올라간 매수 세력이 지쳐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매도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가가 깊게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방어된다는 건 매수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아, 이 패턴들만 외우면 되겠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과서처럼 믿어왔던 이 클래식 패턴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다면 어떨까요? 이 2002년 강좌 자료의 진짜 핵심은 바로 사토시 니치로라는 분석가의 연구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모두가 진리처럼 믿어왔던 캔들 패턴의 예측력이 과연 진짜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수많은 고전 패턴들의 예측력이 통계적으로는 그냥 동전 던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다시 말해, 성공 확률이 5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지속 패턴인 상승 3법형의 성공률은 약 50%, 하락 3법형은 약 60%에 불과했습니다.
60%면 그래도 절반은 넘으니까 꽤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10번 중에 4번은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패턴 하나만 믿고 내 돈을 걸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확률 아닌가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아주 극적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죠. 차트 분석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2002년 당시 시장을 뒤흔들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 맥락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 당시 하이닉스의 실제 차트입니다. 초반에는 매각 외엔 답이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에 주가가 끝도 없이 추락했죠. 차트만 보면 그 누구도 여기서 반등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 입장이 바뀐다는 차트 바깥에 뉴스 하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하락 패턴과 기술적 신호는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주가는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이닉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교훈입니다.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훌륭한 역사책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역사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외부의 힘, 즉 펀더멘털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시장을 이해하려는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트만 뚫어져라 봐야 할까요? 아니면 뉴스만 봐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캔들 차트는 현미경과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의 미세한 심리 변화나 전투의 흐름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데는 정말 최고의 도구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전장 전체,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시적인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현미경과 망원경 두 가지를 함께 써야만 비로소 전체 그림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아마 모든 투자자가 평생 고민해야 할 질문일 겁니다. 차트라는 역사책과 세상이라는 뉴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겠습니까?